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이인수입니다. 흔히 2030 세대를 두고 사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공부와 취업, 결혼 같은 이 미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에는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한 조사를 보면 사회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을 표현하는 젊은이가 훨씬 많고 이들은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는데요.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 SNS상 해시태그 모두 사회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통로죠.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2030 세대의 사회적 활동으로는 갑질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도 꼽을 수 있는데요. 점차 사회 문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영향력도 키워가고 있는 2030 세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데 힘이 될 수 있겠죠? 6mm 우리가 간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립산청호국원에서 거행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현장을 담았는데요. 과거 그리고 현재를 지켜준 순국선열을 향해 어린 학생들이 마음을 전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 뜻깊은 현장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나라를 향해 목숨을 바친 이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날. 여러분은 올해 현충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립산청호국원에서 거행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현장. 경건하고도 자랑스러운 그 현장에 6mm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 아침부터 국립산청호국원을 찾은 학생들. 저마다 손에는 검은 리본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추모식 때 올 유가족분들 리본 달아드리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 한 발 한 발 호국원을 향해 오는 사람들. 모두 호국 영령들의 유가족들인데요. 학생들은 예우를 다해 리본을 달아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기회다 보니까 뿌듯한 게 제일 큰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리본을 달아드리면서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었고 또 현충일을 맞아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고등학생으로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죽음은 통계이지만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라는 말이 있죠. 유가족 한 명 한 명을 향해 리본을 달아주는 지금 시대의 비극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좋지. 예쁘고 다 예쁘고 좋습니다. 우리 손자 걷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잘 기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부모님 오늘 참배하러 왔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에는 참전용사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을 향해 차분히 인사를 올려봅니다. 아버님 참 어지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순하고 늦게까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많이 못했던 점들이 후회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15살 때 이렇게 돌아가셔서 특별하게 아버님에 대한 그 영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상당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은 모두 5만 기의 유해를 모실 수 있는 봉안담이 꾸려져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사람들. 오늘 다시 반갑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곁에 없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네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좀 그립습니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더욱 그리운 얼굴. 호국원이 금세 그리움으로 가득 차올랐는데요. 하도 젊었을 때 돌아가시는 게 23살 때 돌아가시는 거.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그때 억울했어. 동생들 잘 챙겨주고 뭐 그러고 몸도 일이 참 좋았는데 팍팍 이랬는데. 그날 오전 호국원 현충문 광장에서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내빈과 유가족들까지 모두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호국원을 찾았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를 기도로 바치는 오늘은 2월 6일. 몸으로 죽었으나 혼으로 살아있는 님들과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입니다. 추모 헌시에 이어 이번에는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모셔진 모든 호국 영령들의 그 영혼과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정신적 상황을 다 이끌어서 평화롭고 밝은 대로 어둡고 힘든 부분에서 밝고 희망찬 곳으로 이렇게 혼들을 이끌어내서 천지자연으로 베풀어주는 의식을 진혼무라 합니다. 추모의 시간에 이어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다 함께 호국원을 돌며 조금 더 이곳에 머물렀는데요. 차분히 한 발 한 발 걸어보는 이 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숙연하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 생각도 하고 그러네요. 기분 살아생전 못한 게 참차하죠, 그죠? 사실은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호국원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해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을 걸어보니까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이 시간. 더불어 오늘의 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충일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국가 유공자의 희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을 큰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국원 내 현충관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을 위한 공간과 호국 안보 전시관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전쟁 역사실 앞에 멈춰서 잠시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처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을 할 적에는 좀 가슴이 아프죠. 이날 추념식을 찾은 학생들 몇몇은 나라 사랑 퀴즈를 맞추며 우리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광복군 확실합니다. 한국 광복군 확실합니까?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검은 리본을 들고 있던 학생들. 이번에는 저마다 파란 리본을 들고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요.
내일까지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의 노력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적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은 리본을 호국원 곳곳에 매다는 학생들. 이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질끈 리본을 동여 매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서 고마운 마음을 썼어요. 저희를 위해 싸워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내일은 없다. 안중근 의사의 말이 생각나는 이 순간 학생들도 깨달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희생자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많이 가졌고 이런 시간이 앞으로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오게 돼서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호국 영광들을 기리는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충일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휴일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현충일에 호국원에 와가지고 뜻깊은 이렇게 의식에 참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저 말고도 이렇게 지리산고 학생들이랑 같이 참여하니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국한 것 같습니다. 제63회 현충일은 지나갔지만 나라를 위해 싸워준 이들의 넋은 이곳 국립산청 호국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치열한 어제가 있었기에 평화로운 오늘이 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이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청 호국원에서는 이 현충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현충탑 참배, 전시실 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진주 진양호에는 충혼탑과 망향비가 세워져 있죠. 순국 선열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어디서든 열려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감탄하며 가져온 소식인데요. 지난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 1200대의 드론이 까만 하늘을 날며 오륜기를 만들어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드론의 세계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낮은 땅에서 저 멀리 하늘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이름 드론. 이제는 단순한 풍경 촬영을 넘어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세계. 하늘로 뻗어나가는 드론의 매력.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실래요? 드론의 세계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사천에 위치한 한 드론 교육원인데요. 와, 드론 좀 아는 분들은 눈이 휙휙 돌아갈 것 같은 장비들이 한가득. 드론 조종은 물론 드론 운용 국가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이곳에 저 이인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탑승하지 않고도 조종 비행할 수 있는 드론. 요새 이 드론에 관심들 많으시죠? 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제가 직접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 드론. 이 드론이란 이름은 벌들이 웅웅대는 소리에서 따온 것으로 실제로 교육원 곳곳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TV에 드론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제 촬영반을 듣게 됐어요. 듣다가 이제 너무 재밌고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교관까지, 지도자 조종까지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진주 드론 교육원에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 먼저 이곳이 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는 곳이고 항공 촬영 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 교육원에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드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종류로 좀 드론을 구분할 수 있나요? 드론은 날개의 형태에 따라서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행기 같은 드론이 있고
그렇죠. 이제 약간 헬리콥터 같은 그런 드론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배워볼 드론은 어떤 드론입니까? 그럼? 오늘 보실 드론은 무인 해전익 중에 무인 멀티콥터 종류인 팬텀4입니다. 아, 팬텀4.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직접 한번 이렇게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과정부터 좀 배워보면 좋을까요? 먼저 실제 비행하기 전에 비행 시뮬레이션을 경험하시고 키 조작 방법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뮬레이션을 배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실전에 들어가기 전 마치 게임하듯 화면을 보면서 조정 연습을 해봤는데요. 시뮬레이션은 무난히 통과, 곧장 실내 비용에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기체에 또 시뮬레이션도 거뜬히 했으니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조금 떨리는데 혹시나 큰일이 없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예, 잘하시는데요. 내리고 중립 지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스로틀 내립니다. 왼쪽 귀. 자,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 편집해 주세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제가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거든요. 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체 방향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기체가 이렇게 빨간 가드가 예, 예. 전면이 그게 전면이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전진키를 치면은 이렇게 가지만 이 상태에서 전진키를 치면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 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탁구공 피듯이 피는데요. 아,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앞으로 보냅니다. 옆으로 보내고. 오, 금방 적응하시는데요. 오, 자격증반 등록하셔야 되겠는데요. 처음으로.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조금 알겠어요. 이게 천천히 해야 되네요. 이게 진짜 조금씩. 역시 처음부터 잘하겠다고 욕심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차분히 천천히 조금씩 초보자답게 신중하게 조정을 했더니 금세 드론이 제 말을 듣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직접 한번 제가 또 해보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륙하고 예. 지상에서 1.2m 높이에서 자동 호버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종자가 계속 네. 조종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살짝 띄워볼까요? 위로. 예, 상승시켜 보세요. 가감을 올리세요. 괜찮습니다. 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와. 조종하다가 예.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하면은 예. 스틱에서 손을 놓으시면 알겠습니다. 드론이 제자리 비행을 하고. 예. 자, 이제 왼쪽으로. 아까 그 좀 실내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게 위아래 유지가 계속 돼주니까. 실내에서 하던 드론은 노센스 드론이라 예. 하는 거고, 얘는 GPS 모드로 모든 걸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이게 드론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높이도 올라갈 수 있죠?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예. 500m, 1km까지도 갈 수 있는데 예. 국내 항공법상 150m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비행기하고 이제 충돌하면 안 되니까. 네. 진짜 비행기하고. 네. 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재밌네요. 안전비행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기본이 없을 때는 이제 안전비행이 최고죠. 이 정도 왔고요. 네. 제가 착지를 좀 하고 싶은데 착지를 좀 이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예. 아니 일단은 예, 직접 예. 해보세요. 조금씩만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천천히 내려.
조금 더 빨리 내려도 됩니다. 정지 거기서 위치 아니야 직접 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정지 뒤로 완전히 제낍니다. 길을. 그럼 시동을 꺼집니다. 아, 예.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지금 재밌고 뿌듯한데 이 자격증을 따러 오시는 분들이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건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능성을 위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야에 이게 전문 직업이 있죠? 그러면? 건설 분야에서 건축,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항공 측량을 위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농업 방제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러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지금 필요해서 군인들이 저희 교육원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드론 관련 자격증은 조종사, 정비사, 드론 촬영 자격으로 나눠지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찾아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먼저 자격증을 따셨는데 한번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해보라 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도전하게 됐고요.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일단 좀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런지 많이 무섭고 좀 그러네요. 조종하는 게. 비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랜딩 기어 장착대 균열 파손 여부 확인, 기차 연계 상태 확인, GPS 모드 액션 표시 확인. 일단 기체 프로펠러라든지 모터, 붐, 메인 프레임 그리고 스키드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한 후 그다음에 조종기 부분하고 연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는 거고요. 상무, 중앙 부속, 무풍. 바람까지 점검한 후 비행에 임하는 교육생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사실에 모두들 즐거워 보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농업용 및 산림 방제를 위해서 어떤 드론의 활성화에 작은 초석이 되고자 지금 드론 실기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좀 흥미스러운 점도 있고 실기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 있는 걸 갖다가 조작하기 때문에 좀 마음같이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받았는데요. 저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요새 이 드론들 뭐 산업이나 농업뿐만 아니라 이 취미 활동으로도 드론들 많이들 이제 조종하시는데요. 이곳에 오시면요, 보다 전문적으로 비행할 수 있고 또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국가 자격증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드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부터 산업, 안보까지 어쩌면 내일의 필수품이 될지도 모를 드론. 드론이 보여줄 또 다른 세상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함께 날아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 초반에 제가 실수했던 장면은 잊어주세요. 이 드론을 체험하면서 비록 잠깐이었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날게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으로 커피도 배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방제, 재난 구조, 지질 탐측에도 활용되고 있는 드론. 드론이 세상에 가져올 다음 변화가 기대되네요. 작은 카메라로 넓은 세상을 봅니다. 6mm 우리가 간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